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폭력조직 성남국제마피아파 측으로부터 20여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철민 씨가 폭탄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언론을 통해 박철민 씨의 발언이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특히 이재명에게 구치소에서 입 닫고 있으면 석방해 준다고 하지 않았냐? 이 지사님 저랑 수차례 티타임도 하지 않았냐? 라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을 겨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처럼 박 씨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박 씨는 자신이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었다고 밝히면서 어떤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었죠. 박 씨는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며칠 전 박 씨가 과연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이 맞냐 안 맞냐 이 점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이에 대해 김원준 경기 남부경찰청장은 박 씨가 경찰관리 대상 조직폭력배가 아니다, 행동대장도 아니다라고 국정감사장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곧바로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로 김 청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반박하는 보도를 내면서 김 청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7년 5월 18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폭력 1팀 1반에서 작성한 경찰 내부 문서에는 박 씨에 대해 국제마피아파 조직에서 약 10년가량 활동을 하며 20대의 핵심 조직원이었던 사람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박 씨가 실제 국제마피아파 조직에 몸담았던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제밖에 전직 성남시 의원으로 알려진 박 씨의 부친도 아들이 국제마피아파에 몸담았던 게 맞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그렇다면 박 씨 자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이었던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이제 남은 건 박철민의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밝혀내는 일일 텐데 김용판 의원이 공개한 동문치 사진을 계기로 박철민의 주장에 대한 일종의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자 박철민이 재차 입장을 내고 내 말이 맞다 이렇게 거듭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박철민은 거짓이면 제가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측이 돈뭉치 사진을 매개체로 박철민의 주장을 거짓으로 몰고 가자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추가 진술서를 공개한 것입니다. 자, 먼저 앞서 지난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의원은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박 씨가 2015년쯤 이재명에게 20억 원을 건넸다 이렇게 주장하며 현금 뭉치 사진을 공개했었죠. 이 돈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와 후원 계약을 맺고 이후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했던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마련한 돈이라는 것이 박철민의 주된 주장입니다. 하지만 박철민이 공개한 현금 뭉치 사진이 2018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렌터카 사업과 라운지바 등을 운영해 벌었다며 쓴 글에 첨부된 사진과 같은 것으로 드러나며 여권에서는 공작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이에 박철민은 진술서에서 돈을 제가 번 것처럼 올린 것은 큰 현금 다발이 제 수중에 들어와 자랑삼아 올린 것이지 이재명 지사에게 넘어간 돈이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박철민은 제가 2017년 12월 징역을 살다 나왔는데 준석 형님께 받은 돈이 아니면 저 큰 돈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페이스북에 명함과 함께 올린 사진은 이 지사에게 건네주기 전 찍은 것으로 이준석 지시로 이 지사 측근에게 전달한 돈이다. 수십 차례 돈이 오갔기에 정확한 날짜가 특정이 안 된다며 이 지사님 저랑 수차례 티타임도 했는데 왜 그러시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에게 돈을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고 이재명 측근에게 전달했다. 또 한 차례가 아니라 수십 차례 돈이 오갔다. 그리고 이재명과 수차례 만나기도 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요. 박철민은 이 같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에 본인이 처해 있던 어떤 경제 상황을 함께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박철민은 진술서에서 저는 사진을 올렸던 2018년 11월 저때 혼이 나고 아내에게 용돈 탔을 때다. 돈이 없어서 아내 카드 쓰고 도움 받을 때라며 렌터카 업체에 영업이사로 등재됐을 뿐 급여를 받은 적도 없고 저 시기에 저한테 있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뭉치에 대해서는 2018년 4월쯤
이준석이 서울구치소에서 이 지사에게 주라고 한 돈이라며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기 전 현금이 필요하다 하시며 2억을 금호 아파트 벤치에 박스로 놔두고 모자 쓴 여성이 이를 가지고 가면서 텔레그램으로 오케이라고 해 확인하고 갔다며 구체적인 어떤 전달 방식까지 거론했습니다. 특히 박철민은 목격자 및 관련자 녹취 자료도 준비돼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조금 전 박철민의 발언 중 금호 아파트 벤치에 박스로 현금 2억 원을 놔두고 모자 쓴 여성이 가지고 갔다.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 실제 관보에 따르면 이재명은 해당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박철민의 주장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박철민의 추가 진술서 중 몇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박철민은 추가 진술서에서 이준석이 선거 앞두고 있으니 지켜보고 천천히 진행하라고 했고 시기를 조율 중이었는데 갑자기 보도된 것이고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1도 제출 안 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박철민은 이재명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에게 수감생활하며 함구하고 있으면 대통령 되고 사면이나 항소심에서 석방시켜 준다고 측근을 통해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철민의 주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건과 관련해 이준석 형님이라는 사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준석은 20억 폭로가 나온 다음 날인 19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박철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 이준석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함께 고소했는데요. 장 변호사에 따르면 박철민이 이준석으로부터 고소당하자 형님이 배신을 했다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준석과 박철민 이 둘 사이도 틀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맞다면 이제 박철민 혼자 이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물론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힘이 실리려면 야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줘야 하는데요. 과연 김용판 의원이 윤리위에 제소당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할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은 호빠 출신의 고영태를 의인으로 만드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 대통령을 탄핵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